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조선해양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조선주 특집이랑 이런 거에서도 좀 다뤘는데 또 종목 요청해서 또 한국조선해양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해상호님 등으로 조선주 다시 비상하나라는 그런 키워드로 뽑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열심히 하고 있고 좀 그래도 자세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 투자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PG 1척과 또 PC선 2척 건조 계약을 좀 이뤄냈죠. 해서 관련된 부분들과 이런 흐름들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그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얼어붙었던 이런 수주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수주를 좀 빠르게 랠리를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조선주에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런 시기가 조금 도래했고 하반기 이제 수주 물량을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열리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규모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건조 계약이 나오는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잠비크나 러시아 관련된 그런 발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한조회 같은 경우는 LNG선 9척이 협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이제 수주가 진행되면 사실 카타르는 내년 쪽에 다시 조금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모잠비크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잠비크에서는 9척 정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3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목표 주가랑 계리율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건데 일단 PBR이 0.48배입니다. 보통 1배보다 낮으면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3사가 뭐 전부 다 1이 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1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시 이제 조선주에 대한 수주들이 들어오고 실적들이 붙으면서 저점 얘기 나오고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저평가된 부분들이 주가에 상승할 때 엄청나게 크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선주에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화가 강세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좀 건조를 많이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원화 강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조선주에게는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저번에 조선주 특집 할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LNG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LNG선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제 IMO 2020 회사에서 이제 이런 황산화물 굉장히 많이 줄이는 3.5에서 0.5까지 줄이는 이런 부분들로 사실 규제가 시작이 됐고 그를 통해서 LNG선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 더 좋은 그런 친환경 미래 선에 대한 좀 이런 개발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전기 추진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독자 개발이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수주도 지금 한 건 좀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기술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한척 건조 계약한 거 그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사실 최근에 이런 건조를 할 때 최신식 이런 기술을 많이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최신 기술들이 조금 적용되어 있는 선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다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기 선박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에는 8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9년에는 124억 달러까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14조
해당하는 그런 14조 뭐 3,800억 원 규모에 좀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8년 사이에 거의 뭐 80억 달러, 90억 달러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뭐 자동차면 자동차, 선박이면 선박, 풍력이면 풍력,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 선박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직류 그리드 등 또 핵심 ICT 융합 기술을 좀 적용한 그런 이제 선박들을 좀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최신 기술들이 탑재된 게 됐으면은 당연히 성과가 이제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해운 운임 강세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수주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운 운임이 높아지게 됐을 때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가 증가한 것은 사실 오늘 내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독일 하팡로이드에서 6척 발주를 추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위스에서도 최대 6척, 또 일본에서도 5척 발주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지만 IMO 2020 이후에 이런 LNG선에 대한 이런 전 세계적인 발주, 그리고 또 이제 노후 선박들의 이런 교체 시기가 좀 견물려서 일단 1년에 최소 50에서 70척은 무난하게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2027년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사실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뉴스 나오고 했었던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런 이슈들에 덧붙여서 카타르에 대한 그런 대박 수주, 또 모잠비크나 러시아에 대한 이런 수주,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어제 이제 근시일에 또 대우조선해양 했을 때 또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그런 교체 라인들, 그것도 23척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런 척들을 합치게 됐을 땐 벌써 30척, 40척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내 3사가 이런 해외 수주의 거의 90%를 들고 오고 있어요. 특히 LNG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런 확률로 갖고 오고 있고요. 또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조선 업계는 중국이랑 가격 경쟁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뭐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선박들이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나 최근에는 특수선 좀 하반기 발주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특수선 같은 경우는 일반선보다 성과도 50%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조선주에 대한 그런 투자 포인트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 단기적인 실적적인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반기에 대한 이런 수주 기대감들은 엄청나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업계에서는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원래 목표치 한 60% 정도를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들로 사실은 이게 발주가 나올 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뒤로 밀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터널을 지나고 내년에 그런 밀렸던 부분들, 왜냐면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되고 환경에 대한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바꿔야 노후선들 바꿀 거 바꾸고, 또 황산화물 많이 나오는 것들은 교체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 필터를 하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하는 것보다는 LNG선을 다시 이제 하는 게 더 차후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트렌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린 뉴딜이다, 뭐 이제 그린 수소다 해서 굉장히 이런 친환경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마 LNG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해상풍력선에 대한 부분들, 또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뭐 전기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완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전기차 관련된 그런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선에 대한 업황이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반기 보고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점유율 좀 보시면 현대 쪽이 많은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유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발주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이 종목에 투자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뭐 매출 비중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매출 비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설치가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모듈 관련된 부분들 뭐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서 좀 같이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실적적으로 접근할 거면 보면 안 된다. 앞으로의 이런 친환경적인 흐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주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런 수주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차트로 또 들어가 볼 건데 차트로 보면은 뭐 한국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이나 그런 다른 종목군들처럼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 박스권 아래에 지금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라인으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요 라인과 이제 요 라인 그리고 요렇게 좀 네 가지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 라인을 안 깨는 게 중요하겠죠. 78,000원 라인 안 깨는 게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깬다면 요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대로 봤을 때는 71,000원 그리고 62,000원 라인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라인에서 횡보를 해주는지가 좀 중요하겠고요. 71,600원까지 좀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 아래 꼬리로 내려왔을 때 64,000 이거 코로나19 때이지만 일단 이 라인을 한번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라인을 좀 잡아봤고 만약에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 그땐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다 같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옛날 가격대로 좀 봤을 때는 62,000원 라인에서 횡보하면서 좀 올라갔었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도 좀 하방을 열어두기는 두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게 78,500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월봉상 조금 눌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보겠습니다. 이제 5월선을 좀 지켜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지금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달에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아래로 하면 이 내려가는 게 더 가팔라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뭐 12로 봤을 때 그쵸? 11 이평선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20월선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겠다. 해서 일단은 요 가격들을 좀 지켜주고 요 윗라인대로 좀 올라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84,000원 라인을 좀 일단 회복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84,000원 라인 때 하나 그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8,500원 라인 부분 78,500원 라인 요 라인 한번 꾹 찍고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찍고 그 다음에 71,000원 2,000원 라인 지금 안 보이네요. 그래서 좀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여기 71,000원 라인 때 요 라인 때 요렇게까지 꺼놨습니다. 그러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라인까지도 한번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주는 게 지금 요 라인이죠.
78,500원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갔을 때 위험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 하단은 여기 형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기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요때 요 라인 때 제가 선을 그어 놨었던 요 라인 때 부분에서 물론 빠르게 내려갔다 빠르게 회복하게 됐지만 요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었고 여기서도 요 라인까지 터칭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아랫라인으로 잡았을 때는 딱 닫고 가는 그런 느낌, 빠르게 닫고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 오래 머무르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전 가격대인 요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8,500원 라인 부근이면은 지금 전저점보다는 조금은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이 라인은 안 깨는 게 좋기는 한데 일봉상으로 봤을 땐 요 아랫라인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땐 75,000원 라인까지도 일단 하방이 열릴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가능성, 앞으로 하락할 거보다 적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갔을 때 이제 가질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그 조선업계의 흐름으로만 가더라도 최소 13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투자하시더라도 뭐 거의 많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조금 잃어 보실 수가 있겠죠. 적어도 50% 정도는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물론 요 라인에서 한번 10만원 라인대에서 한번 11만원 라인, 그러니까 10에서 11만원 사이에 한번 좀 걸리는 그런 라인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더라도 벌써 20에서 25%는 수익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 가능성은 좀 크게 열려있고 하방은 지금 해봐야 10에서 12% 정도이다. 물론 최악을 생각했을 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땐 월봉으로도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하방이 10%고 상방이 40, 50이 열려 있다라면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 라인들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 평선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가 옆으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음 거래일에 일단은 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요 81,000원 라인 이상으로 올라가 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 평선들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적어도 요 82,000~3,000원까지는 빨리 올라가 줘야 이게 다시 좀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선 같은 경우도 요 라인까지 84,500원까지 올라가주면, 제가 월봉상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죠. 요 라인까지 올라가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라인 있잖아요. 84,000원 라인. 그래서 요 라인까지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해줬을 때 굉장히 이평선의 흐름들이 괜찮게 나와줄 수 있다, 변화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해서 요까지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요 라인까지 이렇게 차트가 올라와주면 이제 그때쯤이면은 이제 60선이나 120선을 요 라인이 단기 평선들이 또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괜찮은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빠르게 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요 9만원 라인 때까지 회복을 해주는 게 좋긴 좋겠죠. 그래서 9만원 라인까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상승할 때 여기 8만, 여기 한 2,000원 라인, 2,000원에서 82,000원에서 84,0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왔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한번 시도했고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지지해주고 지지해주다가 눌렸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요 윗라인 때까지는 한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9만원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만 또 단점은 여기 지금 매물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지 라인들 잘 지켜봐 주시고, 일단 78,500원이고 좀 일봉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전저점 부근까지 일단 하방 박스권으로 열어 놓으시고, 이 부분이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71,600원 라인까지 일단 하방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기다리시고 중간, 물론 항상 추가 매수를 최저점에서 하면 좋아요. 근데 주가가 71,000원에서 멈출지 아니면 6만원까지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항상 주식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투자 심리는 이제
그 주가는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이 더러서 못하겠다 던져 그냥 나 빠른 거 할래 급등돼서 나 빨리 회복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됐을 때는 또 단기전에도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신용 물량들이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번 푹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을 항상 좀 많이 열어놓고 접근하셔야지 내가 예상했던 밴드 안에 있어라고 생각해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만약에 내가 78,500원 이하로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격 이탈하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아씨 이거 털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버티기를 못해요. 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선주를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려면은 항상 내가 원래 투자하려고 했었던 투자 포인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하방을 조금 열어두시되 그렇다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방이 뭐 20% 열리면 상방이 60에서 80%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감내할 만하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면서 물론 20% 30% 안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 정도 간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물론 그거는 이제 손절 라인을 잘 지켜주시면 그 라인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손절 라인 정해놓고 했을 때 대응을 못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쭉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딱 그 맥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에 딱 들어가서 이제 올라갈 때쯤에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빠르게 단가 낮추고 물량 늘려서 올라가면서 내가 정리하면서 본전 오면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 반만 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이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낮은 그 최바닥 부분 그래도 그 지점을 최바닥이 아니더라도 그 바닥 라인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라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코로나19 이전만 가더라도 13만원대 그 이전 가격대만 가더라도 그 정도 라인은 좀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데 갭이 있어요. 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조회 같은 경우도 11만원 라인까지는 그냥 보셔야 됩니다. 갭 무조건 메워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갭은 무조건 메웁니다.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갭은 메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주가가 많이 하방 라인에 있어서 좀 불안하시겠지만 일단 아직 이 박스권 라인도 안 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요것도 뭐 필요하시면 조선주 지속적으로도 리딩 도와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조에도 오늘 주담이랑 통화가 안 돼서 그 주담 통화 내용들은 잘 못 담았는데 혹여나 좀 제가 추가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알게 되면은 제가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